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진입니다. 1998년 8월에 출국했고 2007년도 7월에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황금정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오형제 중에서 넷째로 언니가 두 분이고 오빠 한 분이고 또 여동생 한 분인 중에서 제가 넷째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개성에서 보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이렇게 사무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다정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자녀들도 또 이렇게 조용해서 저 집에 애들이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조용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절 바르게 키웠고 정말 항상 정직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저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희는 그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런 모범생 애들로 자랐어요. 아마 군에서 그래도 10번째 안에 잘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한 80년대까지는. 러시아가 이렇게 멸망하면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고난이 이렇게 북한에도 사회주의 경제 계획체가 이렇게 붕괴됐는데 국가에 그러니까는 아마 곳간에 쌀이 그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정들의 여유 식량을 이렇게 수매하라고 그런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사무일을 하셔가지고 고시식 하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매하자 해가지고 있던 식량을 다 수매를 했어요. 근데 90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행군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배급을 보름치씩 이렇게 한 달이면 보름치씩 나눠줬는데 5일치씩 주다가 그나마도 그것도 없어가지고 옥수수 껍질 벗기지 않는 옥수수를 배급을 주고 막 그런 게 이렇게 연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게 이 나라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네. 94년도 김일성이 사망하는 그 해부터 같아요. 그 해부터 완전히 그 자연재해로 이런 논이 다 휩쓸고 지나가고 광산은 물이 잠기고 산사태로 해서 막 이렇게 애들이 물로 떠내려가 죽고 병원도 그때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사태도 일어났고 배급을 안 주고 하니까 정말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산에 가서 풀만 뜯어먹고 들에 풀이 없었어요. 그리고 산에는 정말 나무가 없이 나무 뿌리를 떼서 불 자고 이게 봄에는 정말 산나무를 뜯어다 그렇게 옥수수 가루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다 나니까 막 가족 단위로 얼굴이 퉁퉁 붓고 풀떡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그런 가족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니까 민심이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때는 북한이 막 이런 공포전 정치로 정말 공개처형으로 이렇게 그냥 군 사람들을 모여놓고 막 이거 무슨 잘못을 해서 처형한다고 막 총을 쏴서 이렇게 막 그런 게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조직을 모았었어요. 조직.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단체 조직을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정부 조직이라고. 근데 이 청년들이 한 21살 그때 그런 청년들이 이런 조직을 모았대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루는 이 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이게 해놔가지고 목매달아 죽이는데 기중기로 그 젊은 이 3명을 봤죠. 고난이 행군이 이렇게 닥치면서 저희 가정에도 예외 없이 그게 닥쳤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이렇게 고정하게 정말 정직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무슨 편법을 쓰지 않아서 정말 건설대에 다니고 하면 그런 세멘트에 무슨 건설 자재들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든지 팔아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그런 거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살기가 정말 100억 주는 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집에서 밀주를 했어요. 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농촌에 정말 다니면서 그걸 양식하고 바꿔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살리곤 했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이렇게 사촌 오빠들이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도강에서 두만강 이렇게 국경연수원에 나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보고 거기 거치고로 이사 오라고 그런 연락이 왔는데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이사를 가지 못해요. 진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것도 통행증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개성은 한국하고 이렇게 분계연선을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승인 번호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고 또 국경연선은 거기도 중국하고 이렇게 국경연선이니까 거기도 승인 번호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내가 시집갈 나이니까 그때가 94년도 정말 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쪽에 남자를 만나서 그쪽으로 시집 갈게. 시집 가서 부모님들도 도와주고 나도 살 방도를 찾으려고 거기 남자를 이렇게 찾게 되었고 그것도 제가 무산으로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거기 있는 그 만난 분도 개성이 고향이고 군대 나가서 무리제대 돼서 거기는 이렇게 군대 나갔다가도 이렇게 국가에서 당에서 무리제돼서 강산에 그저 배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대형차를 모는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 무산으로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제가 95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7월 달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내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살자고 거기 있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정작 결혼하고선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진 못했어요. 결혼만 하고 있다가 11월 달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거기 무산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친척들이 편지를 내가지고 그때 해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장사 나오던 그 사촌 오빠들이 남의 물건을 이렇게 심부름하다가 그 안에 아편이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 더는 북한에 나올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어기 막혔어요. 그거를 바라고 거기 남자를 만났는데 친척들은 나올 수가 없지. 근데 또 그때 또 같이 있는 가정에 또 애가 생겼고 그런 가정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 낳고 집에 있었어요. 그때 집에 오빠가 결혼해서 새언니가 있었고 조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있었는데 저까지 아이 낳고 있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정말 그 남편이 제가 아이 뵈서 8개월째 되던 때에 애가는 그 남편이 다쳤다는 거예요.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8달 된 그래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거길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대형차에서 기름을 훔쳐가지고 이런 쇠통 있잖아요. 거기 기름통에다 기름 훔쳐가지고 그 무산은 이렇게 산이 급하거든요. 밤에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기름통이 다리를 쳐서 다리가 부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그 남편을 데리고 개성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오면서 개성에서 그 인삼주 있잖아요. 인삼주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가짜예요. 거기다 인삼 에키스에다가 그 술에다가 인삼 에키스를 풀어서 그 상표랑
그 야매로 다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거를 한 20병인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것을 거기 윤활유가 이렇게 저기 개성에서는 비쌌어요. 그래서 그거를 윤활유로 바꿔가지고 그 무산에서 올 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쌀을 바꿔서 애를 제가 7월 달에 낳았거든요. 그때 그걸로 쌀 가지고 밥을 먹는데 조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때 이렇게 아프셨어요. 근데 애 낳고 몸 풀고 있는데 그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그걸 절반 조카한테 덜어주고 나면 젖도 나오지 않지. 그러면서 집에 있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영양실조가 이렇게 드셨댔는데 8월 달에 장염을 앓았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그 애, 할머니가 계속 시내에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나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이 양식을 구하느라고 그 시어머니가 이 머리를 이렇게 미용사였는데, 농촌에 가서 그 미용을 해주고 쌀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에 아마 여기 구루마에 싣고서 이렇게 오는 길에 그런 훈련하는 그런 군부대 그 차가 지나가다가 치워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무 어기막해서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어기막해서 그러면서 산소에 가서 그 장인의 묘에 가서 울고 그 엄마의 산소에 가서 우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정말 일이 안 되고 안 되게 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 돌아가셨지 애 데리고 집에 그 오빠 집에 얹혀 있을 수도 없지 정말 사방이 막혀서 정말 무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갔는데 딱 인민폐 2장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로 말하면 그저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래서 그걸 5천 원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그저 아무것도 없는 거 2,500 주고 2,500 북한 돈으로 주고서는 그걸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서는 농촌에 다니면서 애는 집에다 놔둘 수밖에 없죠. 농촌에 다니면서 그 옥수수, 뭐 감자 그런 걸 바꿔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건 또 도로 팔아가지고서 남는 거 좀 먹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뗄 거 없으니까 그 무산강산이니까 콕스탄 있어요. 몰래 배낭 지고 가서 그걸 훔쳐다가 그걸 떼고 또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이런 나무를 베다가 밤에 그걸 해가지고 그걸 떼고 그래서 제가 97년도 8월에 이렇게 무산에 갔는데 98년도 3월에 길 안내자와 같이 도강을 하게 됐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다니는 길 안내자 그 한 50 넘은 아줌마 있는데 그 아줌마하고 같이 산을 넘어서 도강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산을 넘고 이제 강이 두만강이 있어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막 그리고 있는 찰나에 막 군대가 총창을 이렇게 들고 막 서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막 비탈길로 막 마저 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저는 개성에서 조용히 살댔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사무일 하고 뭐 그런 일 하다가 또 무산에 와서는 그저 조금 그저 농촌에 다니면서 그런 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군대가 막 이렇게 총창을 들고 이렇게 막 내려오니까 나 기절을 해서 막 아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길 안내자가 나 누구누구다. 이 길 건너에 이 조선족 이름을 대니까 그 군대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조선족
그 남자분이 아마 거기로 잘 이렇게 도강을 해서 밀수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군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갔다 올 때 담배 이렇게 한 막대기 있잖아요. 10각인가요? 그거를 보내라고 하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넜죠. 그때는 이렇게 좀 이게 끝에는 좀 녹았어요. 3월 한 중순이었는데 끝에는 좀 녹았는데 안에는 그래도 바삭바삭하면서 얼어 있어가지고 강을 무사히 건넜는데 친척 집을 찾아가지고 가서 도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척들은 나보고 가지 말라고 손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힘든데 가지 말라고 그리고 이러는데 애가 있는데 어떻게 안 가요? 남편은 둘째치고 살부치 애를 두고 그렇게 뭐 나만 살자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친척들이 뭐 500원,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1,500엔 그렇게 모아줬어요. 그래서 기란이 저한테는 친척들 못 만나서 원래 단타작 하기로 했거든요. 없다. 그래서는 100원만 이렇게 주고 나는 이 1,400엔을 그때 3월달이니까 동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동복에 이렇게 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돌돌 말아서 끈 거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등에는 큰엄마가 그래 뭐 콩이랑 이런 사탕 이런 거 사카린 이런 거를 등에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농촌에 이렇게 장사로 갔다 오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그 기란나 여자를 만나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넘었거든요. 넘어서 이제는 안도의 숨을 쉬고 이렇게 날이 밝기를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나 뒤에서 이렇게 북파해진데 앉아있는데 군대가 시꺼먼 군대가 벌떡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3월달이니까 아마 이렇게 살얼음 약간 이렇게 아마 그게 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을 찾아서 분명 넘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 아마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초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에 지었던 걸 다 뺐고 온몸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다 감췄잖아요. 그 기란 여자는 아마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걸 어디다 감추는지 정말 말하기 못한데 유방을 아마 애들 많으니까는 유방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유방이 크니까 유방을 올려서 거기다 돈을 딱 붙여가지고 딱 유방띠를 딱 하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는 그분도 돈 안 뺏기고 저도 돈은 안 뺏겼어요. 그러고서는 단련대에 보낸다는 거여서 막 울고 애 3살 난 애 땜 두고 왔다고. 그리고 여면은 이 아들 군대 나가는데 밥 먹이려고 이렇게 갔다는데 친척 못 만났다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리니까 그래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터벌터벌 이렇게 집에 왔어요. 근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3일 만에 열이 40도로 이렇게 막 나는데 알아 누웠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누가 나를 어디 없어졌던 거 알고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막 허상해 보이는데 막 시꺼먼 무리가 나를 붙잡으러 막 오는 게 막 허상으로 막 보이면서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무산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는 북한이 다 힘들잖아요. 약이 없었어요. 약을 장마당에서 사서 이렇게 맞아야 됐고 했는데 20일 동안 입원해 있는데 열은 40도 동안 올라갔다가 처음에는 막 오들오들 떨려요. 막 사람이 위에 올라타도 막 심장이 터질 것같이 막 떨리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는 열이 확 40도까지 올라요. 그러다가는 또 떨어지면 또 괜찮아요. 그 다음날은 괜찮다.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오르고 그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서 다른 데서 의사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갔다 오지 않았냐고 턱 물어보는데 가슴이 후두두 떨렸어요. 중국에 갔던 거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작년에 고향이 개성인데 개성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개성에서 군사복무 했댔는데 모기한테 물려서 아마 걸린 말라리아 같다 하면서 이 하얀 약을 지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진짜
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그때는 뭐 병원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집에서 날라다 먹고 막 약도 닌게로 수액을 맞는 것도 사다가 이렇게 맞고 막 그랬는데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막 시름시름 앓고리는데 발에 종초가 나서 장사로 다닐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또 저건데 하고 살 수 없는데 저 강을 건너서 내가 벌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한 가정 건너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따라서 8월에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